1970년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격동, 변화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텐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시대의 아픔과 꿈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인 신경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적인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한 시대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슬픔과 울분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아. 와,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한 시대 전체가 삼켜야 했던 거대한 좌절감,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분노의 시작점,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보통 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쁨, 축제, 즐거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 즐거운 춤사위가 세상에 대한 가장 격렬한 저항의 몸짓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시의 심장부입니다. 이 시들을 제대로 느끼려면 먼저 시인이 살았던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야 합니다. 1970년대 한국, 과연 그곳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러니까 1970년대 한국은요.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던 시대였어요. 도시의 불빛은 하루가 다르게 더 밝아졌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농촌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죠.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꿈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그렇게 텅 비어가는 농촌에는 깊은 소외감과 가난만이 남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님의 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경님의 시가 정말 특별했던 거예요. 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산업화라는 거대한 빛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 그들의 거친 삶과 슬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를 정말 날 것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럼 그 뜨거운 분노가 어떻게 시가 되었는지 첫 번째 작품 농모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건 단순히 시 한 편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의 저항을 담아낸 역설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시 농모입니다. 제목 그대로 농민의 춤이라는 뜻이죠. 이 시는 당시 농민들의 삶과 그들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하고 또렷한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시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 반전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신나는 축제예요. 꽹가리 소리는 하늘을 찌르듯 울리고 춤사위는 점점 더 격렬해지죠? 하지만 그 시끄러운 흥겨움의 이면에는 기쁨이 아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결국 터져나오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춤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에요. 이건 벅찬 서름과 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 말하자면 절망의 퍼포먼스인 셈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흥겨운 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 춤을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에서 춘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슬픔을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죠. 이 처절한 고립감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농무가 이렇게 현실의 정면으로 맞서는 집단적인 분노를 보여줬다면 똑같은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항 대신 탈출을 꿈꾸는 한 개인의 마음이었죠.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공동체의 뜨거운 외침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 목계장터는 자유를 향한 한 개인의 절절한 갈망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시는 목계장터입니다. 농모의 그 들끓는 분노와는 정반대로 이 시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요, 꿈을 꿔요. 이 고단하고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죠. 땅에 발이 묶인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구름처럼, 저 강물의 나룻배처럼 그저 자유롭게 세상을 떠다니는 삶을 갈망하는 겁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바로 이 구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비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아주 절실한 갈망의 표현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농무와 목계장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분노의 외침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너머의 세상을 꿈꾸는 개인의 속삭임인 거죠. 자, 그럼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마음, 뜨거운 분노와 아련한 갈망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두 시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들에서 말하는 농민이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밭을 가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 시 속의 농민은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뿌리째 흔들려야 했던 바로 우리 모두, 한 국가의 영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단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갈망. 이 두 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영혼의 두 얼굴이었던 셈이죠. 거대한 상실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집단의 외침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개인의 꿈에 더 가까울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신경님의 시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드는 이유일 겁니다.